같아요. 네,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신 김에 오늘 현충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추념식 한마디 빼놓지 않고 얹으셨는데요. 체제 파괴자가 민주열사로 추모되는 나라 위한 희생이 희화화되는 나라. 누구를 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아마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념사 중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애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산업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주열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애국의 개념 자체를 상당히 폭넓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제 민주열사, 그러니까 체제 어떤 파괴하는 사람이 민주열사로 추모되는 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물론 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정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오히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에 대한 좀 더 추념의 어떤 것들을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오늘 그 현장을 저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났었는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전부 다 학도행으로 끌려가고 또 참전하고 또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많은 또 이제 소방대원들 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오늘 가서 그래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좀 오늘의 장만큼은 좀 우리가 이 정책 논쟁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인데 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마음 한 곳에 좀 상처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 제1야당에 그래도 이제 전직 그 대선 후보였던 분께서 좀 오늘만큼 그래도 좀 이런 추모하는 글들 이런 것들 좀 하고 국민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글들 이런 글들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유한국당 야성은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성은 이럴 때 쓰는 게 사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한 40% 이상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이잖아요. 그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10%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정당. 국민의당에도 뒤지죠? 네.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포용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정치인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거꾸로 길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싸우는 방향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는 한 20%? 아니 20%도 지금 안 되는 거죠. 한 10% 정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 사람들 똘똘 뭉치게 하면은 언젠가 그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다시 40% 이상의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체제를 파괴하라는 사람들이 민주열사로 추모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재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열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체제를 파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제 네. 민주체제를 파괴했습니까? 독재를 파괴했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민주열사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까지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제는 그분들의 공을 기리고 그분들의 공을 제대로 평가하자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어때요, 보세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대선 당시 지역 기반으로 삼았던 대구, 경북, 영남권을 이제 돌겠다고 하거든요. 인사도 하고. 다만 한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대선 패배 이후의 당의 미래는 홍준표 전 지사 아니면 당권 경쟁. 그렇게만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이라면은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행동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면밀하게 네.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국민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우택 그 대표의 행동이나 홍준표 그 전 후보의 말은 그 도저히 계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곧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과도 함께 통합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와중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아프리카로 갑자기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외교통상이 소속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강경화 후보자 청문을 하셔야 될 분 같은데요. 이 아프리카행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일단 아프리카의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그쪽으로 이제 아마 방문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일단 지금 외교통상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 이제 어떤 일본도 잠시 다녀오시고 뭐 그 가방 때문에 참 논란이 됐지만. 근데 지금 일단 이제 내일 하면 청문회인데 청문회 때 이를 피하고 원래 이제 예전부터 간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뭐 호이카 관련해서는 사업들을 보러 가신다고 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아무래도 외교통상위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좀 청문회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로 애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를 좀 몰아붙여서 뭘 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렇게 안 하자니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처지 자체가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 자체가 아마 이런 어떤 지금 외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디에도 지금 어떤 점에서 보면 좀 발붙일 곳이 없는 좀 어떤 입장이 애매모호한 이런 측면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외국으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간단하게 하면 예전에 했던 노룩 패스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아무데도 안 쳐다보고 눈길 주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그냥 휙 나는 다른 데로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노룩 패스네요, 이것도. 이게 지금 그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약간 도 닦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지금 보수가 너무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스스로도 이제 국민들한테 점수를 얻을 일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의 지지율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자유한국당 내부의 뭐 갈등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본인이 사실 지금 할 역할이 마땅치 않다. 그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결국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잠재적 대권 주자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에 본인 스스로가 확 들어가서 논란에 휩싸이거나 뭔가를 이렇게 일을 만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뒤로 빠져서 오히려 몸 관리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초까지 강경화 후보자 자료를 수십 건 외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 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각각의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내일 청문회 일명 슈퍼 수요일이라 부르는 이 후보자들 청문회에서는 과연 강경화 후보자, 오늘 외교부 차관이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청와대의 고민이 혹시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지금 일단 뭐 김목이 지금 이제 안보실 2차장도 김목이 아니죠. 이제 그 안보실 2차장도 지금 이제 낙마를 하시고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강경화 후보자는 야권에서 그냥 쉽게 넘어갈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 상당히 이제 좀 그 찬성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 갔어. 그쪽은 네. 좀 가능성이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더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의 공세가 강경화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일 아마 청문회에서도 야권이 아마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작정을 하고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어떤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김기정 국정의 차장까지 지금 인사검증에서 낙마를 한 것으로 전해진 것처럼, 물론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청문회에서 이 사람만은 우리가 낙마시키면서 야권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타겟이 될까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이전에 많은 의혹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스토리로 덮었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청문회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가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지 외교 장관으로서의 실력이나 다른 덕목까지 내일 일제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현충일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뉴스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